예, 안녕하세요. 세연부장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24년 6월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 1번, 2번까지 완성을 했죠. 예, 그 다음은 이제 3번, 4번 문제를 풀 텐데요. 문제를 보면은 기능평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 4번은 사실 뭐 다른 파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시기 전에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서 엔터키 눌러서 쭉 내려가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신 다음에 3점 적고 엔터키 누르시고요. 수식을 입력을 해야 돼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 수식은 입력 메뉴에서 수식이라고 보이죠? 단축키가 좀 어렵거든요. 컨트롤 N 더하기 M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입력 메뉴를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입력 메뉴에서 해야 될 메뉴가 여러 가지 많아요.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메시, 수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 메뉴를 기억하시고, 수식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수식 편집 창이 뜨죠? 여기다 이제 수식을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1 더하기 루트 3이라 차례차례 할게요. 1 더하기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를 적고요.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루트 기억.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버튼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버튼이랑요, 첨자 버튼이죠. 그 다음에 루트, 제곱성 기호, 근호, 그 다음에 분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이 기타 기호인데요. 기타 기호에서도 특히 뭐요, 이름이 아마 델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요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근호 기호를 누르시고, 앞에 작은 기호는, 작은 네모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3 적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커서가 근호, 루트 안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상하 좌우에 있는 이게 키보드에서 오른쪽 키보드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조금 다르죠?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르죠?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등호를 적으시고요. 문제에 보면은 이제 뭐 분수가 나와요. 그래서 분수를 클릭하시고요. 예, 문제에 보면 x 3승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 제곱되어 있거든요. 일단 x 3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를 소문자 x를 적으시고 3승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은 첨자 버튼에 있어요. 숫자 1 보이죠? 작은 숫자 1. 이거의 위치를 보고 어느 버튼을 선택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제 3이 적힐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3 적으시면 돼요. 이 문제에 보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제곱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일단 마이너스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적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빠져나오신 다음에 가로를 뭐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로 여시고 문제에는 2x 더하기 5잖아요. 그래서 2x 더하기 5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첨자 버튼 눌러서 다시 첫 번째 위첨자 버튼 클릭하시고 2 적고요. 문제를 보시면 밑에가 비슷해요.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요 x-3승 빼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우스를 좀 이용하지 마세요. 마우스 이용하면 나중에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쭉 가세요. 왼쪽으로 쭉 가서 예, 빼기 옆에 커서가 위치했을 때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Ctrl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화살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불행하게도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Ctrl C, Ctrl V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x 가로 열고 x-2입니다. 가로 열고 x-2 적고 가로 닫고 하면 식이 완성됩니다. 여기 있는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식이 완성됐고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몇 번 누르신 다음에 한 번 더 수식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W는 되죠. 요거 위치 요게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요 놈이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알려드렸죠. 예, 누르고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대문자 W 그리고 는 등호 적으시고요. 2분의 1 MFX의 제곱 예, 그래서 분수 눌러서 1 적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내려와서 2 적고요.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옆으로 나옵니다. 볼까요? M이네요. M 적고 가로 열고 F 적고 예, 앞에서 다르게 X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첨자 버튼에서 밑에 숫자 밑에 있는 거 얘죠. 얘 누른 다음에 X인가요? 예, X네요. X. 중요한 부분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고요. 다시 첨자 버튼에서 2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죠. 예, 얘를 누르고 2 적으십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온 다음에 아까처럼 왼손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 눌러서 이렇게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키 쭉 눌러가지고 끝으로 온 다음에 더하기 적으시고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십니다. 남은 건 뭔가요? Y만 바꾸시면 돼요. 예. 화살표 키 이용해서 가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번 더 여기서 그냥 X 여기 지우기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커서가 작아졌죠. 여기서 지워버리고 Y 적으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가기 버튼 누르면 수식이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엔터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 4점 엔터키 한 번 눌러주십니다. 한 번씩 컴퓨터가 이게 강제 종료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 저장 버튼 여기 있죠?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도형 그리기인데 이거는 옆에 있는 설명만 잘 보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먼저 이제 이제 글상자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설명 잘 보셔야 돼요. 글상자라고 되어 있죠.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여기 이제 예, 이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이 두 군데는 반드시 글상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상자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제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 이제 박스가 보이는데 여기서 첫 번째 버튼 있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대충 그리세요. 그냥. 다만 여기서 왼쪽에 조금만 여유를 두시면 돼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크기가 115에 115에 17이죠. 위에 보면은 이렇게 크기 설정하는 곳이 있거든요. 115 적으시고 17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모양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기 전에 이제 색상이 파란색이잖아요. 면색이 파랑이에요. 위에 보면은 메뉴가 어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도형 속성, 도형 윤곽선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도형 채우기 눌러보시면 채우기 옆에 작은 버튼 눌러보시면 색상이 나옵니다. 파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예, 클릭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글꼴이 도듬 22포인트 하향이에요. 예, 그래서 도듬 글꼴은 클릭해서 모든 글꼴 조심하시는 건 모든 글꼴 눌러야 돼요. 예, 여기가 도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도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22포인트의 하향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중요한 거는 여기 정렬 방식이 안 나와 있지만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으면 되겠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적으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아까 이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제가 여기서 예, 여기 가운데 정렬을 했죠. 예. 이 세로 정렬은 사실은 기본값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바꿔주는 건데 이제 얘를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형 속성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선에 가볼까요? 선에 가면 모양이 세 가지가 있죠. 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원입니다. 예, 반원 클릭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느 설명인지 얘는 이거죠.
이거는 그림이고요. 예, 여기 있네요. 크기 130에 145.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글맵시가 아니에요. 여기 글상자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이에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대충 요쯤에서 이렇게 대충 아무 때나 그리세요. 그리고 크기가 뭐였죠? 130에 145. 예. 얘를 130에 145 클릭하시고 우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르시고 뒤에 보이는 파란 박스 있죠? 얘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클릭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위에서 이제 맞춤이라고 보이시죠? 맞춤 클릭하시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보면은 뒤로 버튼이 있어요. 요걸 하기 전에 사각형을 한 번 더 클릭하십니다. 예. 뭐 밖에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한 개만 선택되게끔 하신 상태에서 뒤로 버튼 클릭하시면 큰 상자가 직사각형이 뒤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따로 설명에는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으면 제외하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색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에 색상 버튼 눌러서 색상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수행평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만의 패턴을 좀 만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뭐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또는 네 번째 버튼을 이용하시는데 뭐 좀 구분하기 편하게 세 번째 버튼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색 버튼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겠죠?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설명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작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여기도 크기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직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아무 때나 대충 그립니다. 예, 대충 그리시고요. 문제에 보면은 115에 50이네요. 크기를 115에 50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직사각형 끝에 있는 직사각형이죠. 얘 클릭하십니다. 클릭하고 맞춤에 가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됩니다. 밖에 한번 찍었다가 다시 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얘를 이제 모양도 바꿔야 되고 색상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색상 반드시 똑같이 따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저 선생님은 이 색상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 속성 클릭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둥근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둥근 모양 클릭하시고요. 설정 누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색상 펼쳐가지고 아까 우리 회색 했었죠? 끝으로 반대편 끝으로 가세요. 그래야 색상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에 세 번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림이에요. 이제 그림이 어디 있는지를 볼까요? 내 PC 문서 이렇게 있죠? 이걸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그림 클릭하십니다. 하면 창이 뜨죠? 여기서 문서 왼쪽에서 이제 문서만 찾으시면 돼요. 문서 찾아보면은 이 안에 분명히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ITQ 폴더 안에 들어가시고요. 그 안에 보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예,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문서, ITQ 픽처.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문서, 내 PC 문서, ITQ 픽처. 차례대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고 3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다 대충 그려버리세요. 이렇게. 근데 그렸더니 그림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어울림이 선택되어 있어요. 얘를 글 앞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글 앞으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 그림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림 크기를 볼까요? 40에 30이네요. 예, 여기서 40에 30 지정해 주시고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라고 되어 있죠. 회색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회색조를 해야 되는데 그림 효과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림 효과 이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회색조는 색조 조정이 있어요. 색조 조정 클릭하시고 회색조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맵시를 그릴게요.
똑같이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글맵시가 있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같이 창출이네요. 내용을 같이 창출 적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50에 35인데 이거 하기 전에 굴림과 빨강이죠. 여기 글꼴의 모양을 쭉 올려서 굴림, 색상은 나중에 하고요. 모양이 뭐라 되어 있죠? 모양이 있는데요. 예, 여기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이것도 뭐 거의 바뀌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예, 글맵시 모양 클릭하셔가지고 예, 셋째 줄 네 번째 육각형 클릭하시고 설정 누르십니다. 안 보여요. 왜냐? 요 뒤에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글 앞으로 버튼을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예. 하시고 사이즈가 40에 30이네요. 예. 크기를 40에 30으로 바꿔주시고요. 글맵시 채우기가 있습니다. 예. 색상 펼쳐서 빨강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요 근처에다가 대충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정확하게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은 뭐 내용을 보면서 하시면 좋은데, 우선 그냥 요 밑에 거 있죠? 직사각형 그리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여기다가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아무 때나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 10에 17이죠, 크기가. 얘를 10에 17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대충 얘랑 비슷하면 돼요. 요 라인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뭐 라인에 대충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이제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색상을 달리 이렇게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아까 우리 보라색 했으니까 이번에는 초록색, 바로 옆에 초록색으로 갈게요. 그 다음 다시 직사각형 클릭해서 이 위에 겹쳐갖고 대충 그립니다. 이 친구의 사이즈는 13에 13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13에 13 하고 대충 이렇게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글자를 넣어야 돼요.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글꼴이 도둠에 20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아니 여기 있네. 죄송해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누르시고요. 아까 제가 당황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예, 도둠의 20포인트 글자체를 예, 아래 있죠. 도둠 그리고 20포인트 바꿔주시고요.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고 숫자 1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 이제 완성이 됐고요. 요거는 글상자예요. 예, 글상자. 예, 이제 점선 바꾸기 전에 우선 글상자를 여기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요 보이시죠? 한 요 정도 이렇게 요쯤에서 이렇게 요 아래쪽 라인에 대충 맞추셔갖고 이렇게 한 요 정도 이 정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볼게요. 이게 뭐 크기는 없어요. 얘는 크기는 없는 대신에 선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그래갖고 위에 보시면은 도형 윤곽선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선 종류가 있습니다. 점선 또는 파선이잖아요. 얘가 파선이네요. 얘는 점선이고 우린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이 색가 없음이에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펼치신 다음에 없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글꼴이 궁서에 18이네요. 예, 글꼴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궁서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뭐 수평수직 가운데네요. 예,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 글자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깨끗한 미래를 위한 활동. 깨끗한 미래를 위한 활동 적으시고요. 그 다음 거를 일일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만드시는 게 아니고 자, 잘 따라하세요. 맨 뒤에 있는 초록색 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흰색 클릭하시고요. 근데 클릭할 때 보면은 이 마우스 모양이 마우스 옆에 검정색 십자 보이시죠? 저게 생겼을 때 딱 클릭하시는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가면 사라져요. 마우스 요 테두리 근처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십자 생기죠? 클릭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는 손 떼지 마시고요. 동시에 다른 손가락으로 Shift 키를 누르세요. 예.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끌어당기면 됩니다. 예, 한 번 더요. 이렇게 끌어당겨 주세요. 이렇게요. 적당히 끌어주시면 세 개가 같은 위치로 정확하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요거 숫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록색은 색상을 다른 걸로 채우기 위해서 바로 옆에 뭐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 다음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그 다음 노란색 다음이 회색이잖아요. 티가 안 나요. 주황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 글자 바꾸면 돼요. 공존하고 협력하는 활동. 공존하고 협력하는 활동 적으시고요. 사람 중심의 책임감이 있는 거지. 사람 중심의 책임감 있는 조직인가요? 네. 그러면 4번 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음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쭉 누르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번까지 했으니까 점 찍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게요. 일단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